안녕하십니까. 나를 위한 매일 수업 문헌학자 김시석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라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화천군은 강원도 북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북쪽으로는 철원군이 모자처럼 감싸고 있고요. 남쪽으로는 춘천시가 있습니다. 지도상으로는 오른쪽 아래에 보이네요. 그리고 서쪽으로는 포천군이 있고요. 연천군, 포천군이 있고 동쪽으로는 양구군이 있습니다. 특히 포천군, 양구군이라는 주변 지역들의 이름을 들으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화천군은 현재 군사도시입니다. 이 사창리에는 27사단 본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휴가 나오는 군인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분들을 만나러 오는 면회객도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들 군인과 면회객을 상대로 하는 시외버스가 동서울 터미널에서부터 수시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연을 준비하면서 버스 시간표를 검색해 보니까 짧게는 20분 간격, 길면 1시간 반 간격이더라고요. 낮 시간에는 20분까지 버스가 있으니까 서울 춘천 간을 운행하는 시외버스만큼이나 자주 버스가 운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단본부가 있다는 것은 그 지역에 상주인 인구도 많다는 것이거든요. 상주인 인구가 많고 특히 20대 청년들이 많다는 것이다 보니까 사창리 버스터미널 앞에 간선도로 변로로는 브랜드 카페라든지 패스트푸드 체인도 여러 곳이 보였습니다. 사창리를 확대한 지도입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큰 강이 하나 흐르고요. 터미널이 중간쯤에 있습니다. 왼쪽으로는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초록색이 칠해져 있는데 군부대인 거죠. 군부대가 있고 아래쪽으로는 구불구불한 예전 읍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중간중간에 단독주택 단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주목할 만한 지역으로 소개를 해드리지만 이미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신 거죠. 사창리 읍내를 조금 더 확대해 보았습니다. 이쪽에 터미널이 있고요. 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의 초입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쪽으로 군부대를 향하여 큰 길이 나 있는데요. 산해로라고 하는 이 길 주변에는 수많은 브랜드 체인점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방 깊숙이 들어가셨을 때 리 단위의 읍내에 이렇게 수많은 체인점이 있는 것은 거의 보실 수가 없습니다. 군부대 앞에 기지촌 내에서만 이런 풍경이 보이는데 이 사창리는 특히 브랜드 체인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만큼 사창리가 군대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 경제권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사창리는 한자로는 역사 사자에 창고 창자를 씁니다. 창고가 있었다는 거죠. 사탄향이라고 하는 지역에 창고가 있어서 두 개의 하천, 그러니까 방금 보여드린 터미널 오른쪽의 천과 그 아래쪽으로 흐르는 천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이 두 개의 하천 사이에 자리 잡아서 수운의 요충지로 기능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지명인 것입니다. 이 사창리가 자리한 사내면은 화천군의 가장 서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서북쪽에 철원, 그리고 포천, 그리고 남쪽에 춘천이 있는데요. 화천군의 가장 끄트머리에 자리하다 보니까 한때는 철원에 속하기도 하고 포천에 속하기도 하고 춘천에 속하기도 하는 등 여러 차례 소속을 옮겼습니다. 1945년 9월에 38선이 분단되면서 사내면의 대부분은 북한 측에 넘어갑니다. 북한 측에서는 이 사내면을 김화군에 편입을 합니다. 예전에는 철원군과 김화군이 각각 별도였는데 특히 오른쪽에 있는 김화군 지역이 대부분 북한 측에 넘어가 버리는 바람에 군으로서 독립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김화읍으로 격을 낮추고 철원군의 일부를 흡수를 해버린 거죠. 이렇게 사내면 대부분 지역이 북한으로 넘어갔다가 6.25 전쟁이 끝나면서 이 사내면 전체가 한국 영토로 돌아왔습니다. 1954년 11월 17일에 이 수복지구에 대한 행정권이 회복되면서 화천군으로 편입돼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선 보시는 이 비석은 자일리 수복 기념비입니다.
지금 이 자리를 통과하셔서 한참 더 올라가시면 38선 휴게소라는 게 나올 거고요. 그걸 넘어가시면 여러분들이 놀러 가시는 산정호수라든지 갈비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석을 보시게 되면 상당히 서울에서 가까운 지역까지 북한 땅이었구나 라고 하는 실감을 가지시게 될 겁니다. 한편 이것은 도평리 수복기념탑입니다. 도평리 지역을 수복할 때에는 미군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장군인 맥루더, 당시 분들은 머그루다라고 불렀는데 머그루다 장군이 이 도평리 지역을 수복하는 데 역할을 했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글을 써놓았습니다. 보시면 맥루더 장군의 도움으로 1954년 4월 12일까지 수복이 끝났고 정착 농장을 만드는 데에도 도움을 주었다라고 적혀 있죠. 지금도 포천 지역은 상당히 군사 지역으로서의 성격이 강합니다만 그런 군사 지역으로서의 포천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 이런 수복 기념탑들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화천군 산해면 사창리도 이 포천과 함께 수복지구였던 것입니다. 사창리로 들어가는 입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서울 포천이고 이 안으로 들어가면 춘천 화천인 거죠. 참 산도 좋고 무엇보다 공기가 참 맑더라고요. 맑고 한적한 느낌. 군부대 앞에 기지촌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모두 갖추어져 있는 편리한 지역이기도 하고 서울과의 버스 교통도 잘 갖춰져 있는 굉장히 숨어있는 보석 같은 시골 동네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사창리 버스터미널입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군장사죠. 마크들 붙이는. 그 오른쪽에는 호프집. 정말 그 군부대 앞에 버스터미널에 있을 것 같은 맥주와 커피를 파는 가게입니다. 올해 제가 사창리에서 남쪽으로 춘천을 넘어가면 나오는 홍천군, 이 홍천군이라는 곳으로 답사를 갔을 때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기사분이 우연히 이 사창리 출신이셨어요. 우리 고향 마을 참 조용하고 깨끗하고 평화로운 마을이라고. 그리고 사창리에 비하면 홍천군도 너무 번화하다.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에서 온 분들에게 홍천이 번화하다는 말씀드리면 좀 이제 낯선 느낌 받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 사창리 분에게는 이 홍천이라는 지역도 너무 도시화되었다는 거죠. 아마 이 사창리 분위기가 어떤 것일지를 이 택시기사분의 감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느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택시기사분과의 대화가 저에게 참 중요했는데요. 이분의 증언에 따르면 현재 사창리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건물은 북쪽 끝에 자리한 사창방앗간이라고 합니다. 사창리 지역이 시골이긴 하지만 나름 번화한 지역이다 보니까 건물들을 많이 개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창리 지역 그리고 화천 양구 등에서 군생활하신 분들이 예전 기억이 담긴 풍경을 찾을 수가 없다면서 많이들 아쉬워하신대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직 여러분들의 기억에 남은 건물로서 이 방앗간이 있다는 것을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니지만 이렇게 로드뷰를 보여드립니다. 한편 사창리 버스터미널 동쪽 사창천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창천 천변에는 이렇게 비석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저의 눈길을 끈 것이 이 민병권 장군 송독비입니다. 이 비석은 1956년에 세워졌습니다. 장군 송독비가 세워져 있다는 것은 전국적으로는 예를 찾기 어렵고요. 북한과의 접경 지역에 가면 이렇게 장군 송독비가 있습니다. 6.25 전쟁의 피해를 크게 입고 수복하는 과정에서 군부대의 도움을 많이 얻었다는 거죠. 이 지역들이. 그래서 그 지역의 사단장, 여단장 그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런 비석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이 장군들이 속했던 군부대들이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 많은 도움을 주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바람도 이 비석에 담겨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예전 비석뿐 아니라 새로운 장군들이 취임을 하면 누구누구 장군님 취임 축하합니다라는 플랜카드도 많이 걸어 놓더라고요. 여름에 물난리 많이 나잖아요. 이런 강원도 지역에. 그러면 군장병들이 동원돼서 재건 사업에 힘썼습니다. 이런 뉴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실제로 도움을 많이 주시는 거죠. 가을 추수 때라든지 모내기 때, 농번기 때에도 장병들이 동원되어서 많이 주변 분들에게 도움을 주시는데 그런 감사의 마음을 담고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란다는 뜻으로 이런 비석들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원도나 경기도 북부 지역 답사하실 때에는 비석 보시면서 그 지역의 독특한 군과 민이 일체되어 있는 분위기를 느끼시는 것도 답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민과 군의 협력이 두드러지고 있는 강원도와 경기도 접경 지역입니다만, 오늘 주인공인 사창리에 주둔하고 있는 27사단은 해체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창리 27사단뿐 아니라 경기도 강원도의 접경 지역의 군부대들은 현재 해체되거나 위치를 이동할 것이 상당 부분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청년 남성들의 인구가 줄다 보니까 군부대의 재편성이 필요해진 것이죠. 그리고 북한과의 전쟁이 앞으로는 대규모의 인력을 필요로 하는 전쟁에서 첨단전으로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대규모의 남성 인력들을 전방 지역에 배치할 필요가 약화된 것도 그 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사창리에 주둔하고 있는 27사단의 해체가 확정된 현재 군사도시로서의 분위기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겠습니다만, 반면 그렇게 번화한 느낌이 사라지고 사람이 줄어드는 만큼 사창리가 지니고 있는 뛰어난 경관은 앞으로도 유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경관을 즐기시면서 거주를 하신다면 상당히 평안한 노후 생활을 즐기실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화천으로부터 포천이라든지 양구라든지 춘천 같은 지역으로 여행을 가시거나 하시기에도 편리한 위치이기 때문에 노후 거주 지역으로서 주목을 해보시는 것도 좋으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